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밤, 한 대의 차가 빗길을 미끄러진다. 운전석에 앉은 장현주,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 휴대폰 속 녹음 파일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그 아이 내 아들이잖아. 현주의 입술이 떨린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순간 거센 충돌음, 유리 파편이 흩날린다. 그날 한 가족의 완벽한 세상은 깨졌다. 아침,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국회의원 장성일은 와이셔츠 깃을 다듬으며 거울을 본다. 오늘도 빡빡하네. 회의 2건의 방송 출연. 그 옆에서 허민영은 무표정하게 신문을 내려놓는다. 또 그 비서랑 같이야? 성일은 가볍게 웃는다. 일이야. 오해하지 마. 그 말에 민영의 시선이 잠시 흔들린다. 그녀는 미술관 관장으로 일한다. 도심 속 고요한 전시실, 사람들의 시선이 지나간다. 누군가는 말한다. 우아한 분이야. 하지만 늘 외로워 보여. 민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린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창밖엔 국회의사당의 돔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편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김주리 비서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의원님, 오후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일이 미소 짓는다. 수고했어요, 주리씨. 짧은 정적이 흐른다. 그들의 눈빛엔 익숙한 감정이 번져 있었다. 퇴근길, 성일은 비서와 나란히 걷는다. 주리는 말한다. 의원님, 이런 시간 가지면 안 돼요. 가끔은 숨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후 허익환 의원의 생일 저녁. 식탁 위에는 현주 귀국 환영 카드가 놓여 있다. 허익환이 묻는다. 현주는 언제 들어오나? 민영이 대답한다. 모레 새벽이요. 허익환은 잔을 들어 올린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체면이 서지. 성일은 웃으며 고개를 숙인다. 예, 아버님 말씀대로죠. 밤이 깊고 미술관 사무실 불빛만 남아있다. 민영은 전시도록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본다. 화면 속 현주의 미소. 그녀는 조용히 속삭인다. 현주가 오면 이 집이 조금은 따뜻해질까. 국회의사당 뒤편 주차장. 성일은 검은 차 안에서 김주리를 기다린다. 이런 곳에서 보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기자들은 다 퇴근했어요. 차 안엔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랜 시간 묻어온 감정이 터져나온다. 그날 밤 성일은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그는 배터리를 교체하며 혼잣말했다. 요즘은 눈도 귀도 많아. 녹음기 화면에 METINGMEMO라는 글자가 깜박였다. 그건 훗날 가족을 파괴할 씨앗이 될 파일이었다. 한편 민영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호텔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한다. 호텔 더 클래식 2인 조식 포함. 그녀의 손이 멈춘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현주 엄마 곧 갈게요. 민영은 미소를 지으려다 끝내 눈을 감았다. 늦은 밤 허익환이 성일을 불렀다. 성일아, 선거 앞두고 소문은 독이야.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가문이 널 세웠다. 하지만 가문도 널 무너뜨릴 수 있어. 그의 말에 성일은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 가문에 내가 갇힌 건 아닌지. 새벽공항 전광판에 불빛이 들어온다. 인천 도착 오전 5시 10분 허민영의 눈이 반짝인다. 내 딸이 돌아온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귀국이 이 집의 균열을 폭발시킬 불씨가 될 줄은.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허현주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오랜 유학 끝에 돌아온 24세 딸. 민영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현주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현주는 엄마 품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성일은 회의 중이라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식탁 위엔 현주가 좋아하던 음식이 가득했지만 민영의 얼굴엔 미묘한 불안이 스쳤다. 현주는 말했다. 아빠, 아직 바쁘세요? 그래, 선거 준비로 정신없대. 그 대답 속엔 길게 눌러 담은 실망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거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영상 목록에는 국회 보좌관 회의록이라는 파일들이 있었다. 호기심이 일었지만 화면을 넘기던 손이 멈췄다.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의원님, 주말에도 만나야 하나요? 그리고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이젠 숨기지 않아도 돼. 다 내 책임이니까. 현주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 목소리 분명 아버지였다. 그 옆에 있던 여성의 이름 김주리. 현주는 입술을 깨물며 이어폰을 뽑았다. 설마 아빠가 불륜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다시 녹음을 재생했다. 아버지의 웃음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 훈이는 의원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 말이 끝나자 현주는 컵을 떨어뜨렸다. 훈이 아빠라고.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빠가 다른 여자의 아이를. 그날 밤 허익환의 집 서재. 민영은 남편의 일정을 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의원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의 음성 뒤로 들려오는 낯선 웃음. 민영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시각 현주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집 이상해.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 울리는 녹음의 한 문장. 훈이는 당신의 아들이야.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현주야, 이 시간에 어디 갔었어?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아빠, 김주리라는 사람 알아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성일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진다. 그건 정치적인 관계야. 정치요? 그 아이는요? 김훈이라는 아이. 성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는 알고 계세요? 민영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넌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돼. 그녀는 외쳤다. 그게 아빠가 할 말이에요.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면 뭐라고 부를 건데요? 그녀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왜 이런 걸 숨겼어요? 도로 위 차가 미끄러졌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순간 강한 충돌음. 타이어 자국이 남고 차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빗방울이 유리 위로 흩어졌다. 현주의 눈이 천천히 감긴다. 엄마. 그 마지막 한마디가 차 안에 메아리 쳤다. 응급실 앞복도. 민영이 의사에게 매달렸다. 딸이 괜찮은 거죠?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민영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순간 장성일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김주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그 화면을 똑똑히 봤다. 그날 허민영은 남편의 모든 거짓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가문의 균열은 더 이상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허민영은 딸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시계를 본다. 초침이 흐르는 소리만 들린다.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오른다. 대학 시절 봄의 캠퍼스. 민영은 미술대학 건물 앞에서 책을 안고 서 있었다. 그때 법대의 장성일이 다가왔다. 이 그림 내가 그렸어? 응. 시험 준비보다 이게 더 재미있거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미소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했다. 도서관 구석자리.
성일은 사법시험 교재를 펴놓고 있었다. 민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피를 놓는다. 이거 마셔요. 밤새면 속 버려요. 성일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민영 씨, 나 꼭 붙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몇 년 후 성일은 합격했다. 허익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 사위될 친구가 훌륭한 청년이지. 그날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됐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민영은 속삭였다. 당신과 나 평생 약속이야.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자. 성일은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결혼 후 몇 해가 흘렀다. 성일은 변호사에서 정계로 발을 넓혔다. 민영은 미술관 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식탁 위에는 늘 식지 않은 음식과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있었다. 그 무렵 사무실에 신입 비서 김주리가 들어왔다. 젊고 명랑한 그녀는 일도 잘했다. 성일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주리에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네. 그녀는 웃었다. 의원님도 사람이잖아요. 그 짧은 대화가 모든 걸 바꿨다. 비 오는 밤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창밖에는 번개가 치고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실수였겠지만 그들에게는 첫 번째 배신이었다. 얼마 후 김주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달력 위에 작은 원을 그리고 속삭였다. 훈이 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비밀이야. 그녀는 성일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이예요. 성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건 나 혼자만의 잘못이야. 주리는 홀로 아이를 낳았다. 병원 복도 끝에서 작은 울음이 퍼졌다. 그녀는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훈아. 아빠는 지금 다른 세상에 있어.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멈췄다. 반면 허민영은 남편의 출세를 도왔다. 허익환의 영향력으로 성일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민영은 무대 아래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던 민영은 남편이 두고 간 서류 가방을 챙겼다. 가방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진동하는 휴대폰이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김주리. 그녀는 순간 손이 굳었다. 이 이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호기심이 아니라 예감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폰을 닫았다. 이제 알겠어요. 성일 씨 당신이 왜 눈을 피했는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영은 의식이 없는 현주의 곁에 앉았다. 현주야, 내가 깨어나면 엄마가 이 집안의 진실을 다 보여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거짓말은 끝이야.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허 의원의 집에는 정막이 흘렀다. 뉴스 속 화면엔 허익환 의원 건강 이상설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허민영은 침대맡에 앉아 노트북을 닫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었다. 이틀 뒤 허익환 의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 응급실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영은 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가문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한편 장성일은 의원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사장님, 입양 절차는 준비됐습니다. 잘 됐군. 내 아들로 등재되는 순간 모든 재산과 후원금은 내 통제 아래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승리의 미소였다. 그 시각 허민영은 법률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입양 관련 서류 한 장에 눈길이 멈췄다. 양부장성일 피양자 김훈.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입양이라니 결국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야. 밤 주리는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다. 성일씨, 우리 훈이 당신 이름으로 바꾼다는 게 정말이에요?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당신 나랑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주리씨, 조용히 해. 모든 게 끝나면. 끝난다고요? 이미 끝났어요. 통화음이 끊기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주리는 결심했다. 오래전 USB 하나를 꺼냈다. 비밀 계좌 장성일. 그리고 또 하나의 폴더. 허씨 재단 자금 흐름.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이걸로 끝내야 해. 며칠 후 허민영은 한 통의 익명 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짧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 속 주리가 말을 꺼냈다. 저는 장성일 의원의 비서로 2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늘 선거가 끝날 때마다 사라졌죠. 주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에게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지금 15이에요. 그는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가문 속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두려움은 끝났어요. 그가 만든 거짓 권력의 성을 이제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민영의 손끝이 떨렸다.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엄마였어. 그리고 그 순간 민영의 눈에 오래된 분노의 불꽃이 되살아났다. 민영은 주리를 찾아갔다. 호텔 로비 구석,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긴 침묵 끝에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당신 아들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 애를 이용하려는 건 제가 아니에요. 주리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들어있어요. 민영은 USB를 들고 일어섰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주리는 고개를 저었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민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허 의원의 병실 창밖에서 번개가 쳤다. 민영은 침대 옆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 집안을 지켰다고 믿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진실이 이 집안을 심판할 거예요. 이튿날 장성일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긴급 속보 장성일 의원, 비자금 의혹 제기. 그는 숨이 멎은 듯 서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영은 조용히 미술관 창가에 서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숨긴 진실, 결국 스스로 무너졌네요. 그녀의 눈빛엔 슬픔도 복수도 남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그림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새벽 뉴스는 장성일 의원의 파면 소식을 전했다. 국회 윤리위, 장성일 의원 제명 비자금 및 불륜 의혹 확인.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얼굴엔 믿기지 않는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자신이 만든 무대 위에서 자신이 마지막 배우가 된 듯한 표정이었다. 허민영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 회색 하늘 아래로 비가 내렸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끝났어. 하지만 마음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네. 비에 젖은 손끝을 쥐며 그녀는 다시 딸의 병실로 향했다. 침대 위의 현주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민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밝혀졌어, 현주야. 우린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그 순간 미세한 손끝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현주야. 모니터의 심박음이 조금 빨라졌다. 며칠 뒤 민영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진실을 감추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정이든 정치든 그 끝은 같아요. 그녀는 짧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술관으로 돌아섰다. 한편 김주리는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엔 아들 훈이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멀리, 아주 멀리. 이제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해 살아보자. 훈이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비행기 출국 안내방송이 울렸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주리는 하늘 위로 번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국회 앞 성일의 차가 멈춰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문을 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장 의원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공허했다. 권력의 끝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허 의원의 장례식장. 민영은 검은 옷차림으로 조문객을 맞이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젠 가문이 아니라 진심을 지켜야 할 때예요. 며칠 뒤 현주는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햇살 아래 휠체어 위에 그녀는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나도 알고 싶어.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 민영은 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다 지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미술관 한켠 새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거짓의 초상. 민영은 그림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시선은 한 작품에 머물렀다. 검은 그림자 속 희미한 빛 한 줄기. 그건 진실이 어둠을 뚫는 순간이었다. 현주는 전시장 벽면의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빛 꼭 우리 같아. 민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결국 진실은 어떤 어둠에도 사라지지 않거든. 두 사람은 나란히 그림 앞에 섰다. 그들의 그림자가 겹쳐 하나가 되었다. 전시장 불이 하나둘 꺼지고 유리창 밖으로 노을이 내려앉는다. 민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그림의 빛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녀의 뒤로 현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지? 민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저물어가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